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밀린 이유 한번 살펴보고요. 극단적으로 거래 대금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는 것인지, 또 여기에 타겟층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과거 같으면은 VI도 한번 쳐줄만한, 아니면 10%가 아니라도 7%에서 8%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트 모양을 가지고도 플러스 3%에서 플러스 한 5%도 요즘에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밀려 버리죠. 그래서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라 들어가서 요 윗꼬리 만드는 요 부근에서, 여기에서 매수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요런 종목을 사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하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 파동에 있어서는 공부 계속 하셔야 돼요. 시장 돌아섭니다. 9월 말 아니면 뭐 10월 달이면 시장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요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급등주 잡는 파동 기법들은 좀 공부를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화성 밸브 실제로 우리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 요거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 시장 일단 코스피 시장은 제가 이렇게 틈에 나오고 쭉 올랐다가 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렇게 다시 빠지는데, 빠지는 것이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큰 급락은 없지만 그래도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1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좀 돌고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지력들은 조금씩 강해지고는 있는데 막상 올라가려고 보니까 올라갈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려갈 만한 악재도 당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나오는 지표들, 그죠? 미국의 지표, 그 다음에 이게 쭉 지나가서 9월 중순에 FOMC 회의 끝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국장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이 크게 없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21선이 돌기는 했어요. 횡보로 돌고는 있는데 딱히 뭐 올라갈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죠? 수출이 8월 달에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9월 달에는 어떻습니까? 추석 연휴가 있어요. 조업 일수도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7, 8, 9 요게 이제 3분기예요. 그죠? 그런데 2분기보다 3분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QOQ로, 그죠?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올랐느냐, 수출 실적이 올랐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분기 QOQ로 보면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년 동기 YOY로 따져야 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QOQ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도 수출주 중심으로 이게 뭐 굉장히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수출 대박이다 이러고 올릴 만한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 지금 다 깨져 있습니다.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는 하고 있지만 매수 여력도 얼마 안 되고 거래대금 보시면은 암울하죠. 그래서 시장은 조금 재미없는 흐름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지금 당장 시장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선물 매도를 했어요. 그죠? 미국장이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천억 정도 선물 매도했는데, 이것은 해지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지. 그죠? 어떤 해지냐? 자, 우리가 한 달 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8월 1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때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쇼크가 나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2022년 박살이 나다가 2023년 회복하고 24년 들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계속해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상치가 48.8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가 나왔다? 46.8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나오는 일시적인 둔화다. 그래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예상치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리세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갑자기 흔들렸고, 그죠? 그래서 요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급락이 나왔고 8월 5일
때는 뭐 역대 최고 수준, 코스피가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고 코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13% 이상 빠지는 급락이 나왔던 시발점이 바로 ISM PMI 지표가 급락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요게 좀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뭐 쇼크 수준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전에는 46.8이었죠. 46.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의 예상치는 47.5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컨센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무너져서 46.8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죠. 그죠? 이러면 또 한 번 경기 침체 논란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높게 나와야 되고요. 예상치보다. 그죠?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와야 되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 47.5 전후 여기에서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요 수치를 확인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 뭐 크게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해지하는 차원에서 선물 매도를 좀 진행을 해놨다. 그래서 오늘 밀린 이유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선물 매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의 현물 매도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빠졌느냐? 거래 대금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래 대금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장에 돈이 없으면 이걸 갖다 올립니까? 못 올려요. 그죠? 우리 시장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갔던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전부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갈 때는 보시면 이렇게 뭐가 올라가요? 거래 대금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지 얘를 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2023년 랠리를 벌릴 때 막 에코프로 날라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 날라가고 이럴 때 이렇게 빠졌다 날라갈 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래대금이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빠져요. 그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심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죠. 적어도 폐지는 안 되더라도 유예는 좀 해달라 그랬는데 9월 1일 날 당 대표끼리 만나는 자리에서도 금투세 폐지 안 되고요. 유예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무슨 기사가 나왔냐 하면 야당에서 지금 금투세를 보완해서 입법하겠다. 그래서 ISA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내 투자하지 말고요. 해외로 가라 이거야. 니네가 수익률 때문에 그러면 해외로 가라. 이런 차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2시 40분 정도? 40분? 이때 이제 기사가 속보로 나왔어요. 2시 40분 조금 전에 나왔을 거야. 근데 코스닥 지수 보시면 2시 40분 이때부터 시작을 쫙 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투세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왜?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5억 이상, 10억 이상, 뭐 20억, 30억 이렇게 크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투세에 다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야. 금투세가 도입한다면. 그럼 차라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빠지는 요인들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정치권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금투세라는 아주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거래 대금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권에서 결단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조금 늘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타 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단타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급락장이 와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맞죠? 시장이 3% 5% 빠져도 상한가 갖다 붙이는 종목은 있다고요. 근데 이거 잡을 자신이 있어요? 잡을 자신은 없을걸요?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을 공부하고 이 정도 실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자꾸 여러분들 헛심 쓰고 나 쫓아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대피를 해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의 월봉입니다. 월봉.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은 첫 번째는 환율하고 연관이 됩니다. 환율.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 요금하고 연관이 돼요. 자, 환율은 왜 중요하냐? 한국전력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 기름이라든지, 그죠?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전부 다 수입이에요. 그죠? 수입을 하는데, 이 수입할 때 환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감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1,000원 할 때하고, 그죠? 원화가 1,000원 할 때하고, 2,000원 할 때하고, 그죠? 달러당. 1달러당 이렇게 됐을 때 1,000원에 수입하면은 여러분들 싸게 수입하는 겁니다. 그죠? 싸게. 왜? 달러로 수입을 하잖아요. 석유도 페트로달러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석유를 사올 때 달러로 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달러에 2,000원을 주고 사오면 기름도 비싸게 사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한국전력에는 악재입니다. 그죠? 내려오면 한전에는 호재예요. 그래서 환율과 한국전력의 큰 월봉 흐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요, 이게 파란색이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제 뭐 IMF 때죠. 그러면 박살나요. 그죠? 그런데 환율이 내려온다고. 내려오면 한전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죠? 환율이 강세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원료를 싸게 사오는 겁니다. 자, 환율이 계속 내려갑니다.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00원 했던 환율이 1,000원 되는 거야. 1,000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환율이 튀어버리니까 한전 박살나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오랜 기간 환율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대세 상승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지금 올라갔어. 그래서 한전 주식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벤트를 뭘 기다리고 있죠? FOMC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미국이 25bp 인하를 합니다. 인하를 하죠. 한국은행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9월에 안 한다고 그랬죠. 그죠? 대략적으로 11월. 그죠? 이때 할 것 같아요. 왜? 부동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는 나중에 하고, 부동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내리고 11월 달까지 기다려 보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의 차이가 요게 줄어든다고, 지금 이렇게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미국의 달러가 좀 싸지는 겁니다. 환율이 강세로 갈 수 있어. 무슨 얘기냐? 환율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더 안 빠지고 꿈틀꿈틀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통과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자료를 지금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전기요금 조정률이에요. 전기료를 요 파란색 선 요게 전기료를 조정해서 올리는지 내리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런데 과거의 역대 흐름들 보니까 전기료를 이렇게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그죠? 한전이 올라갑니다. 전기료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전기료를 올리니까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죠. 전기료를 내려. 그죠? 요율이 내려가니까 맞아요. 전기료 요율이 올라가니까 급등해요. 그죠?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료 요율이 이렇게 빠진 거야. 빠졌어. 그죠? 빠지고 있어. 그런데 요때는 이제 환율 때문에 올라갔지.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추석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해요? 합니다. 그죠? 인상한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인상이 한번 나왔죠. 이번에 또 인상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졌던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율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국전력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자, 한국전력이라는 것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방어주. 그래서 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은 뭐냐면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강해요. 상대적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치고 올라가서 막 급등하고 상한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은 빠지는데 마이너스 10% 빠질 거 얘는 마이너스 2% 빠진다든지 아니면 플러스 1% 버틴다든지 이런 거야. 그죠?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국전력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초보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다시 보는 9월 일정 꽤 굵직한 일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국전력이라도 그냥 갖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저녁에 미국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졸츠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졸츠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 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요거의 단초를 좀 제공을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졸츠 보고서가 급증을 해버리면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요 졸츠 보고서가 만약에 쭉 빠져버려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런 어떤 역학관계 뭐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뭐 베버리지 곡선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미국의 고용 동향을 요걸 볼 수 있다고.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굵직한 게 얘는 뺀다고 하더라도 이거 있죠. 오늘 밤에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미국의 대선 토론회가 있어요. 또 미국의 물가 발표가 됩니다. 셋째 주에는 FOMC 회의가 있고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3주 동안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팍 치고 올리고 이런 흐름들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 좀 안전한 종목들 가지고 계시고 제가 이제 요거는 지나서 요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 2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주식연구소 텔레그램 방에서는 현금 20% 이상의 인버스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인버스도 가지고 있다고. 그만큼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올라가면 안 먹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지표가 안 좋았을 때 시장이 빠져버리면 대응할 수 있는 총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급등주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주식의 꽃은 뭐 급등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급등주 파동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파동 급등주 파동의 생애주기 강한 주식이 알려주는 요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요 파동의 특징들만 좀 알아놔라.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4번 5번 6번 요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라 이거야. 그래서 4번은 뭐냐 여기가 4번이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하는 요게 4번이야.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회원님들은 이 차트도 다 받으셨을 텐데 여기는 약세 구간이야. 파란색이잖아. 빨간색은 강세 구간이야. 여기서부터 강세 구간 들어간다 이거야. 그죠? 강세 들어가서 4번 나오고 나면 어디 11선 오면 그게 5번입니다. 11선 올라가다가 11선 오면 5번이 나온다 이거야. 그죠? 여기 5번 파동 나오면 또 튄다는 거지. 이게 6번이에요. 그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왔잖아. 그리고 나서 밀린다고. 밀렸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 밀렸어. 여기까지 밀렸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요 얘기했죠. 11선 기존에 11선 미리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은 지금 비중 조절하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네 물렸어. 그럼 올라오면 비중 조절하고 여기서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 보세요. 4번, 5번, 6번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 7번 왔대. 이 7번은 생각하지 말고 또 저 초보분들은 4번, 5번, 6번 가려고 해. 근데 이 과정에서 일봉만 보면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쪼개 들어가시라고. 작은 분봉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을 60분봉으로 쪼개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이야. 여기가 4번이지. 볼린저 밴드 돌파했어. 그죠? 11선 왔어. 5번이야. 6번 왔어. 그죠? 내려와서 7번, 8번 오고 끝났어. 파동이 끝났어. 여기 1번이지. 그죠? 역배열. 그죠? 2번 나오고 그죠? 3번 나와가지고 수렴했다가 4번이 나온 거야. 4번. 에? 자 무슨 얘기냐 파동의 흐름들은 분봉에서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요렇게 파동이 하나 끝났어. 앞전에 요 앞전에 하나 끝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지. 4번 나왔고 얘가 5번 나오고 그죠? 5번 나오고 그러면 6번 남은 거야. 6번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무슨 얘기냐 자 앞전에 여기에서 나왔던 요 파동 있지 요게 아까 60분봉에서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파동이 하나 끝난 거야. 여기서
8번. 그래서 파동이 하나 끝난 다음에 박살나는 과정에서 다시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오면, 그죠? 여기, 그죠? 이게 4번, 5번, 6번인데 볼린저 밴드 돌파가 60분봉에서 나오면 요렇게 6번 새로운 파동이 일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서 파동이 하나 끝났어. 그죠? 상승 파동 하나 끝났고 여기에서 1번, 2번, 3번 가면서 하락이야. 하락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60분 봉입니다. 60분 봉.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진다. 60분을 뭘로 쪼개는 거예요? 30분으로 쪼개고 이거를 10분으로 쪼개고 이거를 5분으로 쪼개고 쪼개면 요거 가지고 단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타를 그냥 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봉부터 시작해서 쪼개 나가는 거예요. 일봉, 60분, 그죠? 30분, 10분, 5분 이거에서 1분까지 쪼개면 스캘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타로 신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부터 머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오시냐? 우리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 여기에 330분 정도 계신데 제가 내일 저녁에 특강을 열 거예요. 기초 급등주 파동의 생애주기 기초에 대해서 특강을 열 겁니다. 특강을 열고 요거는 지속해서 좀 반복을 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 50번 들어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거든요.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제가 이거를 10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다듬고 했던 그런 이론인데 한 번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지. 그래서 반복해서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 텔레그램 방에서 교육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뭐 참여하는 데는 뭐 자격 조건 없고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데 9월은 계속 보수적으로 간다. 보수적. 아시겠죠? 욕심 부리지 말고 보수적으로 간다. 조만간 좋은 때가 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